지난 19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을 납포하겠다고 협박한 직후 홍해 남부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 인도로 향하던 차량 운반용 화물선 갤럭시 리더호를 납포한 것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후티 반군은 헬리콥터를 이용해 비무장한 선박을 향해 침투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촬영하였고 이를 전 세계에 공개한 것입니다. 주 해당 갤럭시 리더호는 이스라엘 선박이라 규정하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소유주는 영국 회사로 그 지분 일부를 이스라엘 민간 해운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25일에는 이스라엘 재벌 이단 오페르의 회사가 소유한 센트럴 파크호도 공격하여 납치하였는데 후티 반군이 보유한 이란산 샤헤드 136 드론으로 선박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27일 센트럴 파크호가 아덴만에서 출동한 미 해군에 의해 풀려났고 납치범들은 모두 붙잡혔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 중부군 사령부는 이날 새벽 성명을 통해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USS 메이슨이 출동하여 전날 납치된 유조선 센트럴 파크호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군 사령부는 출동한 USS 메이슨이 납포된 선박을 풀어줄 것으로 요구하자 납치범 5명이 소형 선박을 타고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모두 미 해군에 의해 붙잡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USS 메이슨이 센트럴 파크호를 구조하던 도중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 지역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총 2발의 액체 연료 타입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으나 다행히 연료 부족으로 인해 메이스 구축함에서 약 10해리 정도 떨어진 아덴만 해역 지역에 떨어졌다고 부연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몇 년 전 아랍에미리트 해군 소속의 고속수송선을 지대함 미사일로 격침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사용된 지대함 미사일은 중국제 C-802 또는 이란제 누르 미사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덴만 인근에서 활동 중인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이번 납치 사건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시하기도 했죠. 2단계 상임이사국. 한편 후티 반군이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진원지가 지난 12일 사우디가 보유 중인 천무 다연장 로켓이 포격을 가한 예멘 북부 사다하의 미사일 부대인 것으로 확인되어 일각에서는 이번 탄도미사일 불발은 천무가 추진제 저장시설과 군수 창고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연료 탱크에 보관된 액체 연료를 충분히 채우지 못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사우디가 이후에 발생할 일들을 미리 고려하여 미사일 부대를 선제 공격한 것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번 USS 메이슨을 향해 발사된 2발의 탄도미사일이 모두 불발된 데에는 사우디 천무의 포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10일 사우디 왕립 육군은 예멘 국경 지역인 지잔 및 나즈란에 배치된 한국산 K-39 천무 다연장 로켓으로 예멘 북부의 후티 반군 통제 구역인 사다하 지역을 포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하 일대를 집중 포격하였고 짧은 시간 수천 발의 로켓과 미사일이 떨어져 지역을 초토화내었다고 했는데요. 이는 천무 다연장 로켓의 첫 실전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예멘 사다하 일대를 포격한 이유는 후티 반군 주력 부대가 대거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군은 물론 항공전력과 미사일 부대도 사우디를 공격하기 위해 이 일대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해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의 제다 지역을 공격했을 때 도발 원점이 바로 이곳이었고 홍해와 아덴만을 향해 발사되는 지대한 미사일의 근원지 역시 이곳에 배치된 미사일 부대입니다. 아직 사우디 왕립 육군은 어떠한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포격이 한국에서 도입한 천무다연장 로켓의 실전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배치된 나즈란 포병대대와 이번 포격이 발생한 사다하 지역은 55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일반적인 곡사포로는 사거리가 닿지 않으며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이 정도의 사거리를 지닌 무기는 두 종류로 M270 MLRS와 한국산 다연장 로켓 K239 천무뿐입니다. 그런데 M270 MLRS는 이만 무함마드 빈 사우드 기계화 여단에 속하여 리야드에 주둔하고 있으니 즉 이번에 포격한 사다하를 사정권에 둔 사우디 포병 부대는
남북 국경 인근 나즈란 지역에 있는 K-3급 포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대는 사다하와 직선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어 사격 진지 이동 없이도 포격이 가능합니다. 사우디가 수입한 천무는 사거리 45km의 무유도 포탄인 230mm 로켓과 사거리 80km 유도탄인 239mm 로켓 두 종류인데요. 사우디가 이번 공격에 천무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모든 유형의 포병 무기보다 긴 사거리를 지녀 포격 후 반격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을 얻어맞고도 사우디에게는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못하였습니다. 천무는 사우디 왕립 육군이 계획한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일방적인 포격으로 적 진지를 초토화내면서 또 어떤 피해도 입지 않은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다만 천무 도입도 비밀리에 진행했던 사우디 인터라 이번 첫 실전 임무 역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후티 반군의 돈 없는 행위로 미국은 다시 후티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국제해역에서 선박이 해적에 피랍된 것을 고려해 잠재적 테러리스트 지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으며 동맹국 파트너와 함께 다른 옵션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후티 반군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적 행위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로 인해 후티와 적대적 관계에 놓인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으로 인해 그동안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중동 순위파 국가들은 다시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점령 당국에 있다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였고 미국 역시 이스라엘 구제적 우위 QME 법안을 이유로 사우디의 F-35 전투기와 같은 공격용 무기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극단주의 단체들과 싸워왔습니다. 2014년 이후 계속된 예멘 내전은 수니파 정부와 시아파 후티 간의 싸움인데 사실상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에 군사 고문단과 무기를 제공했고 사우디는 수니파 정보군을 도우면서 아예 다국적 군을 만들어 참전했습니다. 그러나 길어진 전쟁으로 피로감에 쌓인 사우디가 올해 4월부터 후티와 평화협상을 시작하였지만 이번 나즈란 포격 사건과 선박 납치 사건으로 인해 다시 둘의 관계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대표적인 수니파 대장 국가인 사우디와 UAE는 대규모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선택은 한국산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무를 첫 실전 임무에 투입하며 깊은 신뢰감을 드러낸 사우디는 이제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2에도 큰 관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지난달 27일 사우디가 코리안 패트리어트의 구매를 앞두고 있다며 한국 LIG 넥스원의 천궁2 방공 체계에 관해 이웃 국가인 아랍에미리트를 따라 사우디가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였습니다. 앞서 한국의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하나에로스페이스는 4조 7,500억 규모의 천궁2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UAE가 천궁2를 고른 것은 사우디에게도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요. 그동안 UAE의 방공 체계는 미국의 사드와 패트리어트로 사우디 역시 동일한 방공 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마리브 공습 당시 패트리어트의 저조한 명중률을 확인한 UAE는 새로운 방공 체계를 찾게 되었는데요. 당시 후티 반군이 러시아제 OTR-22 토치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이 공격으로 UAE군 52명, 사우디군 10명, 바레인군 5명이 전사했습니다. UAE 창군 이래 가장 많은 인명 손실을 기록한 날로 패트리어트가 배치되어 사용 중이었지만 그러나 사막기후 영향으로 인한 높은 고열로 인해 패트리어트 레이더를 24시간 가동할 수 없었고 그 사이 후티 반군의 미사일이 쏟아져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입니다. 이에 천궁 레이더 제작업체인 하나시스템은 LSM용 MFR 레이더와 울산 배치 3급을 위해 S밴드를 사용하는 A사 레이더 및 순행식 냉각 체계를 개발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KF-21 보라매를 위해 개발 중인 X밴드 A사 레이더 및 순행식 냉각 체계 기술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사막 높은 기후의 환경에서도 24시간 레이더를 가동할 수 있는 UAE용 천궁2 MFR 레이더가 본격적으로 개발 완료되게 된 것이죠. UAE는 이 천궁2를 한국서 들여와 배치한 이후 시험 발사도 진행했는데 천궁2가 목표 탄도 미사일을 정확히 직격해 완전 파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사우디 국빈 방문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의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규모와 액수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UAE에 수출된 천궁2가 사우디에도 수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아온 사우디는 현재 요격 무기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미국 패트리어트의 낮은 운용성과 잦은 결함으로 인해 골치를 썩고 있고 또한 이번 선박 납포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후티 반군은 일단 상대가 미국이든 사우디든 뒤는 생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을 쏘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천무, 천궁 두 형제의 수출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 용산구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리얼리즘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천무가 대단하지만 사실 중국에도 천무가 있다. 천하의 무식한 놈.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